Run your own AI service. 젠카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더를 위한 올인원 백엔드 서비스 젠카우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젠카우 사이트를 통해 프론트엔드 배포부터 오스, DB, API, RAG, 페이먼트까지 모두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윈도우 베이스의 코덱스로 웹을 빌드한 뒤 젠카우로 배포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젠카우.com을 검색하여 들어오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앱으로 가기를 클릭한 뒤 로그인을 눌러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가입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현재 화면과 같은 젠카우 클라우드 대시보드가 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배포한 앱이 없어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로그아웃을 진행한 후에 코덱스로 배포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 코덱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화면과 같은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챗GPT를 코덱스로 변경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덱스는 챗GPT 기반의 빌드 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둔 계산기 프론트엔드 만들기부터 프로젝트 생성까지 어떻게 하는지 시연하고 젠카우로 배포까지 실행하겠습니다. 코덱스에게 might react 프론트엔드로 4층 연산만 되는 계산기를 만들어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다른 앱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화면과 같이 코덱스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작업부터 보여드리자면 새 작업을 클릭하고 프로젝트 선택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만들기를 통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컴퓨터에 파일이 생성되면서 코덱스가 그 파일에 작업을 하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만 다루게 됩니다. 파일을 찾는 시간이 줄어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테스트01로 이전에 만든 앱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할 프롬프트로 웹앱을 생성하여 배포를 하려면 먼저 docs.zenkawu.com을 학습해줘라고 작성해서 젠카우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덱스가 젠카우의 기술 문서를 분석 및 학습을 진행하면 어떤 프레임워크와 어떤 환경인지 스스로 학습하며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단계를 건너뛰면 코덱스가 젠카우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명령어를 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설정을 만들어내죠. 문서를 먼저 먹여주는 것. 이게 바이브 코딩에서 실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바이브 코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명령어를 진행하겠습니다. 젠카우를 학습시켰으니 코덱스에서 이제 젠카우에 본인의 계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따라하며 영상 시청을 하고 계시죠? 방금처럼 화면에 보이는 하단 채팅에 저희가 젠카우 앱 CLI로 로그인해줘라고만 해도 보이는 화면과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전송하면 코덱스가 작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설명해 줍니다. CLI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로그인 흐름을 시도합니다. 필요하면 브라우저 인증까지 이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네요. 저건 우리가 코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코덱스가 스스로 작업하는 과정이 바이브 코딩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문서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를 써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단 20초 만에 코덱스가 스스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CLI를 인증하도록 사용자 화면에 띄워줍니다. 위에 주소를 보시면 젠카우 CLI 인증 페이지인 게 보이시죠? 가운데 인증 코드가 하나 떠 있는데 이건 지금 이 로그인 시도가 진짜 내 컴퓨터에서 온 게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매번 다르게 나오니 화면에 보이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젠카우 앱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인증 절차는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구글로 로그인하시거나 아까 가입하신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까 젠카우 대시보드에 로그인했던 계정과 같은 계정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면 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저희는 코덱스가 하라는 대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완전히 완료됩니다. 코덱스는 지금 브라우저 인증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중이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기다리기만 하면 코덱스가 대신 일을 해줍니다. 드디어 코덱스가 1분 38초 만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 완료라고 입력해 주시면 코덱스가 완료 신호를 받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결과를 보시면 로그인 성공 메시지가 뜨고 토큰이 저장된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이 파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매번 로그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컴퓨터에서는 계속 인증된 상태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젠카우로 배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기존에 만들었던 계산기 프론트엔드 작업을 열기 위해 계산기 앱 보여줘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코덱스가 웹 미리 보기를 띄워주는데요. 다음에서 열기를 눌러서 GPT로 열면 채팅 사이드바에 미리 보기가 열립니다. 미리 보기에서는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누르고 더하기를 누르고 등호를 누르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네요. 키보드로도 입력이 되고요.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이걸 인터넷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리 보기가 바로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코덱스가 알려주는 주소를 복사해서 크롬 주소창에 직접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상단에 숫자로 된 주소가 하나 나오죠. 이건 인터넷 주소가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서만 열리는 주소입니다. 아직 배포 전이니까요. 지금은 나만 볼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젠카우의 계산기 앱을 배포하여 인터넷 주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명령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국어 한 줄이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배포 URL, 하나는 앱 아이디입니다. 이 주소가 바로 아까 그 나만 보던 앱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소로 바뀐 겁니다. 주소가 좀 이상한 단어 조합으로 되어 있죠. 이건 젠카우가 자동으로 지어준 임시 주소입니다. 나중에 원하는 도메인으로 바꾸실 수 있으니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설명을 보시면 젠카우가 설정 파일을 만들고 환경 변수도 자동으로 잡아줬다고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파일인데 알아서 처리해 준 거예요. 설명을 빠르게 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것이 위에 있는데 다시 재현하기 위해 그거 이외로 배포 실행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 젠카우의 계산기 앱을 배포해줘 라고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계정으로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오류가 날 겁니다. 오류 해결 방법도 보여드리고자 오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쿠, 젠카우 배포 중 오류가 났네요. 그런데 보세요. 코덱스가 오류만 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줍니다. 1번은 원래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해서 소유권을 맞추는 것. 2번은 아예 새 앱으로 다시 배포하는 것. 3번은 기존 앱의 소유 계정 정보를 확인한 뒤 다시 시도하는 것. 우리는 지금 계정으로 그냥 진행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다. 채팅에 2번 새 앱으로 다시 배포해줘라고 입력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습하실 때도 이렇게 번호만 골라서 답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용어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계정이 달라서 생긴 오류인 것 같은데 지금 계정으로 배포를 하려면 새 젠코 앱으로 다시 배포하는 게 좋아 보이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채팅에 다시 입력을 하여 전송을 하고 기다리면 새 앱을 다시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덱스가 웹앱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새로운 URL의 재배포를 위해 작업하는 것 같네요. 오, 완성됐습니다. 화면과 같이 GNCO에 배포를 하면 웹앱에 링크 주소를 만들어줘서 그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라갔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했던 것처럼 잘 작동하는지 한 번 더 체크해줍니다. 동시에 주소도 젠카우에서 임시로 준 링크로 잘 되어 있는지도 마무리 검토를 해줍니다.
지금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배포 직후에 확인하시면 좋은 것 세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배포 정보입니다. 앱 URL과 API 엔드포인트, 앱 아이디가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소를 잊어버리셨을 때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둘째, 사용량 지표입니다. API 호출수, 백엔드 요청 시간, 실시간 메시지 수가 나옵니다. 지금은 방금 배포해서 전부 0이지만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여기 숫자가 올라갑니다. 내 앱을 몇 명이나 쓰는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셋째, 호스팅 탭입니다. 여기가 오늘 제일 눈여겨보실 곳이에요. 지금 정적 호스팅으로 배포된 상태이고 파일 크기랑 마지막 배포 시각, 배포 횟수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커스텀 도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구입하신 도메인 주소를 넣고 연결하시면 아까 그 이상한 임시 주소 대신 내 도메인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이트들과 똑같이 브랜드 홈페이지나 기업 홈페이지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정 탭입니다. 여기에는 배포 토큰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맨 아래 빨간색으로 위험 영역이 있습니다. 앱을 잠시 내리거나 아예 삭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삭제하면 되돌릴 수 없으나 로컬에 저장된 파일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재배포 실행하시면 또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코덱스로 돌아와서 GitHub에 올려주세요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배포 과정에서 설정 파일이 몇 개 새로 생겼는데 이것까지 같이 저장해 두는 작업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삭제한 것을 다시 올리고 싶거나 작업을 다시 하고 싶거나 포트폴리오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저장은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서 이어서 작업하시거나 실수로 파일이 날아갔을 때 되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젠카우 문서를 학습시키고 계정을 연결하고 앱을 확인하고 배포하고 오류가 나면 코덱스가 준 선택지에서 번호를 고르고 대시보드에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한 건 한국어 문장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코덱스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중간에 오류가 났던 거 저는 일부러 안 잘라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한 번에 되는 게 오히려 드물어요. 중요한 건 오류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오류가 났을 때 그 설명을 읽고 다음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임시로 만든 앱은 언제든 제작하고 배포하고 수정하고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익숙해지실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저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